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적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오피스 2021 버전 커말 2급 실기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엑셀 파트 1에 대한 기본 작업들을 다루게 될 텐데, 파트 1에 대한 기본 작업은 20점 배점으로 강의가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셀 서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 문제는 2점짜리 5문제, 총 점이 배점되며 2강과 3강은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외부 데이터, 조건부 서식 4개 중에 1개가 출제가 되어 5점 배점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주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중에 하나가 출제되며 간혹 자동 필터와 외부 데이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데이터 입력 5점짜리 부분 점수가 없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는 거. 잠시 후에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 기본 작업에 대한 셀 서식 및 특수문자, 메모, 윗줄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들어가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피스 버전 확인 및 매크로 차단 해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험 버전은 오피스 버전 2021 버전이며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일의 계정을 실행을 한 후에 현재 오피스 버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업데이트 확인해서 업데이트 사용 안함을 체크해 두시고, 다음으로 매크로 실행 차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셀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보안 위험 창이 뜨는데, 이런 보안 위험 창이 뜨는 경우 매크로 실행을 차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매크로 관련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매크로 실행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줄이 표시된다면 엑셀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 메뉴를 실행을 하고 일반 탭에 들어와서 여기 차단 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라는 겁니다. 체크 해제가 아닙니다.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 엑셀을 다시 실행하면 이 줄이 사라질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엑셀 처음이신 분들을 대비해서 간략히 엑셀 초기 화면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창을 띄우면 왼쪽 상단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목이 표시된다고 해서 제목 표시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저장할 때만 또는 이 디스켓 모양을 눌러주셔야 되고 컨트롤 S를 눌러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윗줄 파일, 홈, 삽입, 그리기 쭉 있죠. 이 줄을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이름 상자 잘 알아두십시오. 이름 상자 뒤에서 계속 사용이 됩니다. 수식 입력줄도 계속 사용이 됩니다. 이름 상자, 수식 입력줄 반드시 어떤 건지 기억을 해주시고, 왼쪽에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행, 머리글, 일행, 여기가 일행이죠. 2행, 3행, 3행, 행의 머리에 있다고 해서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A열, B열, C열, D열, 열의 머리에 있다고 해서 이 맨 위에 줄을 열머리글이라고 읽습니다. 맨 아래쪽은 시트 탭입니다. 시트 탭. 기본적으로 문제에 보면 여러 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무조건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시트 이동하거나 시트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략히 여기 A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선택된 게 A1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는 열머리글 영문자 ABCD를 먼저 읽고 행 번호를 나중에 읽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가 뭐예요? B5가 되겠죠. 여기는 B5 셀이 됩니다. 그럼 여기 C열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C의 8, C의 C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열머리글을 먼저 읽고 행머리글을 나중에 읽어서 그 셀 주소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 2021 화면 구성을 간단히 살펴봤고, 그럼 본격적으로 기본 작업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데이터 입력하기입니다. 데이터 입력 방법은 주어진 셀에 오자 없이 정확하게 입력한다.
이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하면 일반적으로 문자는 왼쪽 정렬로 들어갑니다. 자, 숫자는 오른쪽 정렬, 날짜와 시간도 숫자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왼쪽 정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문자, 여기도 문자죠. 왼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된 애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된 애들이 숫자로 처리되며 숫자는 오른쪽 정렬된다. 날짜, 시간들도 숫자 정렬이 된다. 단 이런 식으로 왼쪽 정렬, 이 월, 일 이런 것들을 직접 쓰면 숫자가 아닌 문자로 돼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7 빼기 3 이런 식으로 연월일 사이에 빼기를 입력해야 숫자 형태로 오른쪽 정렬이 된다는 거. 자, 아울러 작은 따옴표, 여기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했는데, 자, 이것들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Alt 엔터,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을 할 때는 Alt 엔터를 입력하고, 또 여기 보면 공통된 내용이죠.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셀에 동일한 값을 동시에 입력을 할 때는 컨트롤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또는 채우기 핸들 또는 복사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해당 부분들은 5점이라고 그랬습니다. 5점. 5점이며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다 잘 입력해 놓고 마지막 이거 한 글자만 틀려도 5점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이 입력 작업은 가장 마지막에 작업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시간이 혹시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버리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치면 시간이 종료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한 글자라도 못 치면 감점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시간을 버리느니 다른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잠깐 살펴보고 교환 내용은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 예제 파일 문제 1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예제 데이터 입력을 하는 예제 파일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과목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과목 코드가 현재 B3에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과목 엔터 치면 다음 줄로 내려와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하려면, 자, 먼저 딜리트하고 과목 Alt 엔터를 눌러주시면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울러 여기 06으로 시작을 했죠. 자, 여기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06124 하면 얘는 숫자로 간주가 되겠죠. 오른쪽 정렬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0이 사라져버렸어요. 맨 앞에 0이 오면 그 숫자를 지워버리고 오른쪽 정렬, 숫자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0이 표시가 되고 왼쪽으로 왔습니다. 즉, 맨 앞에 0이 들어가는 경우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다라는 겁니다. 06124 이러고 엔터를 쳐주면 왼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보면 작은 점이 있습니다. 이 작은 점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끌어주시면 10번까지 끌어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되기도 하고, 처음 입력할 때 이렇게 미리 블럭을 잡고 작은 따옴표 06124 그리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동시에 채우기도 합니다. 이런 삼각형 모양, 오류 모양을 해제하고 싶다면 오류 무시를 눌러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각 세대 내용들을 모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정답이 있고 3개의 문제가 있으니까 간략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셀의 경우에는 어떤 서식을 넣는 게 없이 무조건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서 연습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련 예제 파일의 구성 상태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셀 서식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개의 폴더가 주어져 있습니다.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이 중 우리는 첫 번째 파트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파트에 들어오면 영각,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 입력 예제 파일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셀 서식 관련 예제 파일, 정답 파일도 있습니다. 자, 2강, 3강 예제 파일이 있고 관련 문제 PDF 파일도 여기 있습니다. 자, 아울러 이 텍스트 파일, 해당 파일은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C 밑에 OA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OA 폴더가 없다, 이렇게 없다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를 만들고 OA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해당 파일을 붙여넣게 해주십시오. 물론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폴더를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장 환경과 동일한 상태에서 연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C 밑에 OA 폴더를 만들어 두고 텍스트, 외부 데이터 파일들은 복사해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인 셀 서식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1-1 예제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1-1 예제 파일에 문제 1, 시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문제 1에 대한 내용 각 항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A1부터 G1 영역 A1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G1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 혹시라도 더 가서 블럭을 잡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 메뉴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G까지인데 H까지 잘못 온 경우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다시 그래서 A1부터 G1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글꼴은 굴림체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굵게 여기 있습니다. 굵게 기울임 있습니다. 굵게 주고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실선입니다. 여기 보면 밑줄 단일 실선이 있고 이중실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밑줄을 설정을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A3부터 G3까지 영역을 잡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여기는 병합하고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이렇게 놓으면 하나로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잘못한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르고 Z를 눌러주시면 이전 단계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이게 가운데 맞춤입니다. 밑에가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가로 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현재는 가로, 가운데 맞춤. 얘가 위아래,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변화가 없죠? 변화가. 자, 이 상태였습니다. 원래. 자, 여기를 임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위아래로.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러주면 위아래 가운데 옵니다. 이걸 눌러주면 위로 가죠. 다시 이걸 누르면 맨 아래로 옵니다. 즉 위아래 가운데는 이거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임으로 셀 높이를 높였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Z를 여러 번 눌러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다시 이제 위아래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 설정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글꼴은 굴림. 굴림과 굴림체는 서로 다릅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는 굴림입니다. 그 다음에 굵게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이 부분에 와서 12 엔터를 작성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글자색이 있고 음영색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글자색입니다. 이 부분은 음영색입니다. 먼저 글자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준색이 있고 여기 보면 마우스 대면 노랑이라고 나옵니다. 자, 현재 글자색만 노란색인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음영색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음영색은 여기입니다. 자, 채우기 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표준의 자주, 맨 뒤에가 자주라고 나옵니다. 마우스 대면 색상명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색 자주, 셀 음영까지 적용을 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B4에서부터 B10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잡고 셀 서식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사용자 지정이 있고 다섯 번째도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자, 이 사용자 지정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교환을 통해서 사용자 지정 부분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와서 풀기로 하고 우선 네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D4에서부터 D10까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11까지가 아니라 10까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각 2점씩 부분 점수가 있긴 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2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보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D4부터 D10 영역은 천단위 구분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쉼표, 천단위마다 쉼표를 넣어주라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오면 숫자 범주가 있습니다. 숫자 범주에 보면 천단위 구분 기호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단위 구분 기호, 이렇게 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시면 쉼표,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4부터 20까지 이 범위입니다. 자, 이 범위에는 쉼표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쉼표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쉼표 스타일을 클릭을 하면 얘도 천단인데 그죠? 천단이. 그런데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와서 숫자에서 설정을 하고, 여기는 우리가 이 부분은 여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셀 서식에. 자, 이때 회계로 처리된다는 거. 천단위 구분기호는 숫자에서 여기를 설정을 하지만 쉼표 스타일은 회계에서 설정이 된다. 단 기호가 없습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 이 오른쪽에, 여기는 오른쪽이 약간만 띄어 있지만 여기는 오른쪽이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 스타일 각각 정확하게 보고 처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4에서 F10 영역은 통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이라고 있는데 통화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4에서부터 G10 영역은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반에서 회계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통화가 들어오는 건 동일한데 여기 회계는 통화가 일직선상으로 쭉 맞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옆에 숫자 옆에 딱딱딱딱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통화와 회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셀 서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화라고 나와 있죠. 통화의 통화 기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 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계 부분, 이 부분에 회계 아까 이 부분에서는 회계의 기호가 없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는 회계의 통화를 넣어줌으로써 회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 다른 거니까 문제의 지시사항에 맞게끔 정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3번과 5번에 대한 사용자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PPT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와서 다시 계속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식에는 0과 샵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0과 샵의 공통점은 하나의 자릿수이다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무효의 0을 그대로 표시할 거냐? 무효란 쓸데없는 0입니다. 무효의 0을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는 0, 무효의 0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0.797이 있습니다. 자, 근데 0.0 서식을 줄 때, 자, 점, 소수점 앞으로 한 자리, 소수점 뒤로 두 자리 형태를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0은 필요 없는 0, 무효의 0도 그대로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80, 원래 79까지만 나타내야 되는데 이 뒤에 7, 세 번째 자리에서 7을 반올림이 됩니다. 즉 5 이상은 자동으로 반올림이 돼서 0.80이 됩니다. 앞에 0 필요 없습니다. 뒤에 0 필요 없죠. 이런 필요 없는 0들도 그대로 표시하라는 게 0입니다. 자, 근데 그걸 샵으로 주면 앞에 필요 없는 0, 뒤에 필요 없는 0들이 이 샵에 의해서 지워짐으로 최종 0.8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 없는 0을 표시할 거냐, 표시하지 않을 거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샵, 샵 0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천단위 구분기호, 앞서 우리가 셀 서식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또 쉼표 스타일에서 천단위 구분기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자 지정에서 처리할 때 이렇게 샵, 샵 0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뒤에 원을 붙여주는 겁니다. 즉, 세 자리마다 천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뒤에 원을 붙여준다. 어디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처리할 때. 자, 여기는 샵, 샵이 되겠죠. 마지막이 0이냐, 샵이냐의 차이입니다.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고 원을 함께 표시를 하는데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0일 경우, 값이 0일 경우 마지막에 0원을 표시하지만 샵으로 끝난 경우에는 0일 경우 원으로 0 필요 없는 0이기 때문에 0을 쓰지 않고 원만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값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샵 0 뒤에 쉼표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쉼표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넣기 위한 거고, 맨 뒤에 쉼표는, 자, 이렇게 2567900 있을 때, 이 뒤에 세 자리, 100단위를 날려서 단위를 1000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역시 9에서 반올림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2567인데,
반올림이 돼서 2568 1000단위 구분기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1000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맨 뒤에 쉼표가 2개입니다. 쉼표가 하나 있을 때는 100단위를 날려서 1000단위로 만들어주는데 쉼표가 2개면 10만 단위를 날려서 100만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3자리 6자리를 날려서 2만 나타내야 되는데 역시 5에서 반올림이 됩니다. 반올림이 안 됐다면 2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올림이 돼서 3이 되고 뒤에 100만 원을 그대로 붙여서 3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분율 퍼센트 값입니다. 원래 숫자에 곱하기 100을 적용한 후에 퍼센트를 적용한다. 0.25였다면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되고 그 뒤에 퍼센트를 넣어서 25%가 된다. 50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100을 해서 5000이 되고 뒤에 퍼센트가 붙는다. 자, 골뱅이는 텍스트 데이터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 앞뒤로, 골뱅이 앞뒤로 특정 문자를 추가할 때 사용한다. 자, 골뱅이 앞으로 어떤 문자, 골뱅이 뒤로 어떤 문자, 특정 텍스트를 추가할 때 사용한다. 참고로 골뱅이는 텍스트 데이터에만 사용되고 골뱅이 자체가 원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3개 있습니다. 세미콜론 2개가 숫자만 숨기는 거고 세미콜론 3개는 tekst와 숫자까지 모두 숨기는 내용들인데 잠시 후에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쉼표 스타일, 회계형 쉼표 스타일이죠. 1000단위 구분기호, 숫자 범주에서 1000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샵, 샵 0 모두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문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자, 아울러 뒤에 여기 1000원, 원 뒤에 쌍따옴표가 있습니다. 한글은 쌍따옴표로 묶지 않아도 자동으로 묶입니다. 그러나 특수문자 영문은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뒤에 텍스트들, 특수문자, 영문, 한글 모두 쌍따옴표를 기본적으로 적용해 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셀서식의 사용자 지정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봤고 계속해서 실습 예제 파일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셀서식 3번과 5번 사용자 지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4에서부터 B10까지 여기를 영역 잡고, 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각 부서명 앞에 본사, 그 뒤에 본사 뒤에는 띄어쓰기도 하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현재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데이터 앞뒤로 어떤 특정 텍스트를 추가할 때 골뱅이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셀서식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온 다음에 이 부분에 골뱅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골뱅이는 원래 여기 있는 총무 데이터를 그대로 표시해라. 자, 그러면 이 골뱅이를 중심으로 앞쪽에 본사라고 했습니다. 본사. 그래서 총무 앞에 본사가 있죠. 앞에 한 칸 띄어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쌍따옴표. 한글은 쌍따옴표를 안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해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부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본사 총무부 골뱅이 값을 그대로 원래 데이터에 적용을 하고 본사와 부를 앞뒤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너비가 좀 부족하면 이 B열과 C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늘어납니다. 그 다음 5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D11부터 G11까지, D11부터 G11까지 해당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1000단위 구분기와 함께 뒤에 온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서식에 들어오고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먼저 샵, 샵 0 1000단위 구분기호가 적용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뒤에 원, 자, 그대로 원을 한번 넣겠습니다. 한글의 경우에는 쌍따옴표를 안 넣어도 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넣어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1000단위 구분기호만 되어 있지만 맨 뒤에 여기다가 쉼표를 하나 주면 900, 이 900이 100단위가 날아가면서 1000단위로 변경되는 겁니다. 900이 날아가면서 여기에 반올림 되면 9로 끝나겠죠. 이렇게 9로 끝납니다. 쉼표를 하나 더 주면 509도 날아가겠죠. 또 해자리 509가 또 날아가서 여기 5가 반올림이 돼서 13으로 바뀐다는 거. 자, 맨 뒤에 쉼표를 하나 줄 때, 둘 줄 때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사용자 지정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1-2 시트에서 2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A3부터 H3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강조색 1 스타일을 적용하고, 스타일은 홈 메뉴에 보면 여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강조색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강조색 1이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행 높이를 그랬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이 부분이 행 머리글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블럭 설정된 게 3행이니까 3행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실행하고, 자, 문제에서 지시한 18행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행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G4에서부터 G12까지, G4에서부터 G12 맨 아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위하여 1000의 배수로 표시하고 숫자 뒤에 1000원이 추가되도록, 자, 여기 보면 3456200에서 뒤에 100단위 세 자리를 날리고 반올림이 안 되니까 그대로 2로 끝나면서 1000원, 1000단위 구분기호가 함께 적용이 되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에서 먼저 1000단위 구분기호를 선택하고, 자, 그러면 세 자리마다 1000단위 구분기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현재 100단위를 날려서 1000의 배수로 1000단위로 표시하라는 겁니다. 쉼표를 하나 맨 뒤에 작성을 하고 쌍따옴표를 넣어서 1000원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단위를 10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날짜 표시 H2에 대한 날짜 표시 형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숫자에 대한 사용자 지정은 받지만 날짜에 대한 사용자 지정은 아직 공부를 안 해서 3번은 잠시 후에 PPT 교환을 통해서 사용자 지정, 날짜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서식을 공부하고 풀어보도록 하고, 우선 4번으로 오겠습니다. 4번, 24에서부터 21까지 이 부분입니다. 24에서부터 21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연락처로 정의해라. 자, 우리가 이름 상자 이게 있었습니다. 이름 상자. 이 부분에 와서 연락처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엔터를 치지 않으면 이름 정의가 안 됩니다. 반드시 엔터를 쳐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오타를 냈다, 그러면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들어와서 보시면 내가 작성한 이름이 보입니다. 잘못됐으면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블럭을 풀었다가 다시 블럭을 잡아도 그대로 연락처가 나와야 됩니다. 엔터를 치지 않았다면 다시 들어왔을 때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블럭 잡고 이름 정의하고 엔터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거. D3셀의 경우에는 거주지 여기 있습니다. 이 거주지를 한자로 바꿔라. 블럭을 잡고 한자 키, 키보드에 한자 키가 있습니다.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변환, 이때도 한자만 할 건지 한글 한자, 한자 한글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현재는 한자로만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선택하고 변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자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부터 H12까지, A3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고, 자,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와서 이 부분 가로 가운데, 위에는 세로 가운데입니다. 전부 다 가운데로 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테두리, 현재 보이는 선들은 실제 인쇄되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블럭을 잡고, 자, 여기 바로 보면 글꼴 쪽에 보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선들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H2셀에 여기 있습니다. H2셀에는 대각선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대각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와서 테두리에서 이 부분에 대각선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대각선이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들을 풀어봤고 3번의 날짜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서식을 정리하고 다시 들어와서 해당 문제를 마저 풀겠습니다. 자, 날짜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서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9월 22일이라는 연도와 연, 월, 일의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자, YY 두 자리를 씁니다. Y는 이어의 연도를 나타내는 YY입니다. 그래서 이어 YY 두 자리를 쓰면 연도를 두 자리로 나타내라. 연도를 네 자리, Y를 네 자리 써주면 2023 네 자리로 나타내라. 단 Y를 한 자리 쓰거나 Y를 세 자리 쓰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두 자리 아니면 네 자리로 표시를 한다.
자, M은 month, 월을 나타냅니다. M을 쓰면 9월 한 자리로 나타냅니다. MM을 쓰면 반드시 두 자리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M을 써도 두 자리로 나타납니다. 한 자리일 때 M을 한 자리 쓰면 9, M을 두 자리 쓰면 앞에 0으로 두 자리를 채운다. M을 세 자리 쓰면 0으로 September의 약자 영문 세 글자만 표시를 합니다. 자, M이 4개이면 네 글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영문을 다 표시합니다. 자, D를 쓰면 두 자리, 만약에 5일이면 5만 표시합니다. 여기도 DD면 05이면 05로 표시를 합니다. 이 22, 10 이상은 두 자리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써도 어쩔 수 없이 두 자리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자, 세 자리의 경우에는 요일을 영문으로 나타내는데 역시 세 자리만 나타냅니다. Friday에 FRI 세 글자만. 자, DDD 네 글자를 쓰면 역시 요일로 나타나는데 영문을 다 원래 표기대로 다 표기한다는 거. 세 글자일 때만 세 글자로 줄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AAA는 한글로 한 글자로 표시합니다. AAA 4개를 쓰면 한글로 요일을 다 표시합니다. AAA의 경우에도 A 한 글자, A 두 글자 이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세 글자와 네 글자로 통일된다는 거. 자, 그래서 세 글자는 금, 네 글자는 금요일 한글로 모두 표기를 한다는 거 참고해 주셔서 자, 날짜 관련 서식을 정리해 주시고 다시 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용자 정의 서식 관련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설에 현재 연, 월, 일이 있습니다.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가 있는데 YYYY 연 4자리로 나타내고 뒤에 빼기로 되어 있는데 한자로 연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한 칸 띄고 MM 월은 2자리로 03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한자로 월을 표시해라. 자,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기본적으로 Y 4개, M 2개, 월 2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DD는 빼고 연과 월만 나타내는 거죠. YYY 뒤에다가 연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한자 키를 눌러서 연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한 칸 띄고 이 빼기는 지우고 맨 뒤에 와서 월 한글로 입력한 후에 다시 한자로 변경을 하고 한자 월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연과 월은 쌍따옴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쌍따옴표.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확인을 눌러주시면 최종 이렇게 2023년 3월 연, 월의 형태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H4부터 H11까지, H4부터 H11까지 영역은 셀 서식 날짜, 여기는 사용자 정의 서식을 지정했고 여기는 셀 서식의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 날짜 있죠? 이 날짜에서 3월 14일 형태로 자, 여기 3월 14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월 14일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월과 일의 형태만 최종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 시트의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1-3 시트의 세 번째 문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 이투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투셀이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날짜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시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고 자, 현재 사용자 지정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연도 4자리 뒤에 연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연을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한자로 변경을 하고 빼기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M은 한 자리로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M 뒤에 월을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월로 변경을 하고 역시 빼기는 지우고 DDD에 2를 입력을 하고 한자를 눌러서 1로 변경을 하고 가로 안에 목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 안에 한글로 요일입니다. 영문으로 요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DDD 3개나 4개를 줘야 되는데 현재는 한글로 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요일을 표현하려면 AA 3개 또는 A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A를 4번 써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목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A를 3번 작성하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쌍따옴표를 하나씩 주겠습니다. 자, 1 뒤에도 쌍따옴표.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현재 뒤에 현재라는 텍스트도 있네요. 자, 그러면 한 칸 띄고 여기서 한 칸 띄고 역시 현재 쌍따옴표와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3에서 A4, A3에서 A4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 후 세로 가운데 병합은 여기서 하고 세로 가운데는 여기서 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또 C323 여기도 하고 또 여기도 하고 5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려면 이 부분을 먼저 범위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영역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버리면 하나로 다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처음에는 컨트롤 키 안 누르고 여기만 범위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 범위를 잡습니다.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범위를 잡습니다. 또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범위를 잡습니다. 각각 범위를 잡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자, 그리고 병합을 하면 각각 병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로 가로는 현재 돼 있으니까 세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위아래 가운데까지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1에서부터 F1까지 여기죠. A1에서부터 F1까지 제목 1 스타일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목 1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해서 20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은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최저 감소율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이 있습니다. 메모 삽입을 클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존의 내용은 모두 지워주시고, 자, 문제에서 지시한 최저 감소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감소율. 자, 그리고 메모를 삽입하고 크기를 자동 크기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때 커서를 이 안쪽에다 두고 메모 서식에 들어오면 글꼴밖에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외곽 테두리를 선택해야 돼요. 안에 커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외곽 테두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에 맞춤 탭이 나옵니다. 아까는 글꼴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모든 탭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맞춤에 와서 자동 크기를 눌러주시면 이 크기가 글자에 맞게끔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항상 표시되도록 그랬습니다. 마우스를 비껴가면 메모가 사라져버리죠. 여기 빨간 점이 있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고 마우스를 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항상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눌러주시면 메모가 항상 표시됩니다. 마우스가 다른 데 가도 메모가 항상 표시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D5에서부터 D14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D5에서부터 D14 영역에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 형식에 백분율이 있습니다. 백분율을 클릭하면 소수 자리가 안 보이죠. 그래서 소수 두 자리까지 이 부분에 마우스를 대면 소수 자릿수를 늘려준다는 겁니다. 여기는 소수 자릿수를 줄여준다. 우리는 소수 자릿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를 하나, 두 자리까지 늘려주시면 두 자리까지 표시되는 걸 최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 시트의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1-4 시트에서 네 번째 관련 문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A1 셀에서 거래처 매입, 매출, 비교 문자열을 윗줄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A1 셀에 선택을 하고, 자, 홈 메뉴에 보면 이쪽에 내천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윗줄 편집, 윗줄한 위에다가 주석, 보충 설명 같은 걸 적겠다라는 겁니다. 윗줄 편집을 클릭을 하면 위에서 깜빡깜빡거립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별 띄고 매입 현재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슬래시 매출 띄고 비교라고 작성을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작성된 내용도 안 보여요. 이때 다시 한번 내천을 클릭을 해서 윗줄 필드 표시를 클릭을 하면 위의 내용이 이제서야 표시가 된다는 거. 자, 윗줄을 작성을 하고 표시를 눌러야 위에 주석 보충 설명이 표시된다. 자, 계속해서 실적 비율 F4부터 F11의 값은 화면에서 숨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세미콜론을 2개 주면 숨겨집니다. 참고로 현재 데이터가 숫자라는 거, 숫자의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2번 하면 숨겨지는데 여기 텍스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이 와서 세미콜론을 2번 주면 안 숨겨집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3번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숨겨집니다. 자, 현재 내용은 우리가 임의로 한 내용이니까 삭제를 눌러서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표시를 해 주시고, 자, 숫자 데이터는 세미콜론 2개에서 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G4에서부터 G11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뒤에 은행이라는 텍스트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 현재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에 추가할 내용들은 골뱅이로 작성한다. 자, 그리고 쌍따옴표와 함께 은행 텍스트를 작성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골뱅이를 사용한 겁니다. 만약에 숫자 데이터였다면 숫자 데이터에 다른 서식 없이 원래 그대로의 어떤 천원을 놓고 싶다. 그럼 사용자 지정에 0을 넣습니다. 0은 원래 데이터 서식 없이 원래 있는 숫자 그대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1000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데이터 뒤에는 0, 텍스트 데이터 뒤에는 골뱅이를 이용해 주신다는 거. 자, 여기도 컨트롤 Z로 되돌려 주시고 원래대로. 자, 그렇게 해서 텍스트와 숫자 데이터를 구별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4에서부터 21까지 이 범위네요. 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한 자리까지라고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뒤에 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에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으려면 이거 가야 되겠죠. 그리고 소수 한 자리니까 0을 넣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와 함께 여건을 다시 쌍따옴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한 자리까지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B11 이 영역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고 뒤에 2 플러스, 이거 지수형입니다. 지수형. 2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주민등록번호 형식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서식에 들어가서 기타에 가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원래 형태로 그대로 표시되고, 자, 계속해서 D4에서부터 D11 이 부분에 대해서 균등분할 들여쓰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이 균등분할은 맞춤에 있습니다. 맞춤 가로에 보면 균등분할 들여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현재는 글자 수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양쪽으로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게 균등분할 들여쓰기다. 자, 그 다음에 I3부터 I11까지, I3부터 I11까지 이 부분을 잘라내기 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잘라내면 여기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표자 이름 오른쪽으로 끼워 넣고 그랬습니다. 대표자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른쪽으로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끼워 넣으면 왼쪽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낸 셀 삽입.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잘라냈죠. 그 잘라낸 셀을 이쪽에다가 삽입하겠다. 단 현재 선택된 셀의 왼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이 앞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잘라낸 셀 삽입을 하면 이렇게 회원 등급이 여기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A3, H3 영역에 셀 음영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블럭을 잡고, 자, 셀 음영은 채우기 색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흰색 배경 1. 자, 흰색 배경 1이면 이건가요? 흰색 배경 1 5%. 우리는 25%네요. 자, 여기는 15%. 이 부분이 25%가 될 것 같아요. 흰색 배경일 25%더 어둡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열의 넓이, 여기 H열의 너비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선택을 하고 현재 좁으니까 이 부분을 10으로 설정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지시사항들을 모두 마무리해서 1-4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5 시트의 라스트 미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3부터 H3까지, A3부터 H3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다홍 60% 강조색 이 스타일 중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강조색 여기 같아요. 다홍 60% 강조색 이 여기가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자, 두 번째 기본급 인상 영역을 복사하여 J4부터 J12 영역을 복사하여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급 D4에서부터 D12 영역에 더하기 기능으로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입니다. 그냥 붙여넣기 해버리면 이 내용이 덮어 씌워져 버립니다. 따라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 보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다 있습니다. 현재 더하기 연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만 6천 156만 원이네요. 156만 원에 9만 원을 더해서 연산을 해라 라는 겁니다. 더하기를 해서 165만 원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해당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성비 F4에서부터 F12 영역에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셀 서식을 지정하라. 5.5를 5.5%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일 경우 0.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퍼센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0%를 넣어주면 550 우리 퍼센트가 뭐였죠? 곱하기 100을 한 후에 퍼센트를 붙인다. 그런데 퍼센트를 붙이니까 여기는 5.5% 5.5 그대로 하고 퍼센트인데 여기는 퍼센트를 넣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버리네. 그래서 0.0 뒤에다가 느낌표를 하나 주면 값을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지 않고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하고 뒤에 퍼센트만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자, 느낌표는 곱하기 100을 하지 않고 원래 서식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 네 번째 H4에서부터 H12 영역에 이 부분에 숫자 뒤에 100만 원이 자, 현재 이렇게 196만 3,360원인데 6자리가 날아가고 9에서 반올림이 돼서 200만 원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에 여기 현재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식 없는 0 아무것도 서식 없이 그냥 숫자만 나타내라 라는 게 0입니다. 자, 근데 0을 쓰면 129만 원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쉼표를 하나 주면 3자리 또 하나 쉼표를 주면 3자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뒤에 쌍따옴표로 100만 원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0만 단위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G4부터 G12 영역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양수는 파란색, 음수는 빨강색, 0은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자, 우리가 앞서 숫자를 숨길 때 세미콜론, 세미콜론 두 개를 줬죠. 이렇게 주는 부분이 첫 번째는 양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음수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0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2번 주고 텍스트의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3번 줘라 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는 양수, 두 번째는 음수, 세 번째는 0 데이터인데 양수는 파란색으로 자, 이 부분에다가 색상은 이렇게 필드 기호를 넣어줍니다. 여기다 파랑. 자,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통화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통화 표시 놓고 키보드에 있습니다. 특수 문자가 아니라 키보드 자체에 통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샵, 컴마, 샵 0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준 겁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그 다음에 음수 부분, 이 음수 부분에 이렇게 필드 기호와 함께 빨강 넣고 자, 이번에도 천 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마이너스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와 함께 샵, 컴마, 샵 0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수는 지우고 그 다음에 0은 이렇게 통화와 함께 0 가로 열고 한글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0 부분에 자, 통화를 넣고 그 다음에 숫자 0을 그대로 넣어주고 가로 열고 한글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0의 경우 이렇게 나타나는 걸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음수는
빨강색과 함께 마이너스, 양수는 통화와 함께 천단위 구분교, 0은 통화 0과 함께 한글로 텍스트 0을 넣어주는 것까지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식 관련 5개의 시트 문제들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